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5차입니다. 5차 이제 내부형 사업계획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제 스와트 분석, 마케팅 계획, 세부 목표에 대한 이제 부분과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사례에 적용하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들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트 분석은 뭐라고 해야 하나, 참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영상황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널리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스와트 분석인 것 같아요. 스와트 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고 이제 쓰이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봤을 때는 네 가지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위에 두 가지와 아래 두 가지에 좀 헷갈려하는 부분만 조금 주의하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강점에서는 이제 내부적인 이제 역량을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 경영 능력과 기술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제 기회와 위협을 쓰는데요. 객관적인 상황 분석과 영농 환경 및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점하고 내 약점은 이제 내부적으로 나나 내 농장이나 이거를 좀 주인공으로 해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회와 위협은 나가 빠지고 바깥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스와트 분석하는 데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긴 쓸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스와트 분석도 좀 내공이 있는 상황에서 쓸 때 이게 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스와트 분석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전략을 세우거든요. 이 전략을 세우는 부분들이 결국은 전략을 세우는 부분들이 처음에 이 스와트 분석에서의 어느 정도의 그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인 강점과 약점, 전략적인 부분의 기회, 위협을 거꾸로, 그러니까 이 전략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강점과 약점을 이렇게 집어 넣는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 있는 사람하고 내공이 부족한 사람의 이제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공이 이제 부족한 때는 그냥 내가 봤을 때 내 농장의 강점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고 약점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걸 갖고 전략을 만들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공이 이런 사업계획서를 많이 안 써보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먼저 보고 그러면서 이걸 끄집어내서 이걸 하는데 만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전략적이지 못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한다면 이 큰 그림까지 보면서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이 강점과 약점을 이제 집어 넣으면서 맞추기도 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도 있는데, 내공이 좀 강한 사람들은 술을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한번 사례로 들어가 보면, 이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제 사례로 이제 보면 강점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점이 강하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긍정적이고 똑똑하다, 부모님 영능 기술이 탁월하다, 와 되게 큰 건데, 도전 정신이 있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 이게 나이가 먹었다 안 먹었다의 구분을 또 이걸로 한다고 하대요. 이렇게 새로운 걸 호기심이 있고 도전한다는 그런 자체. 그리고 뭐 마케팅 공부를 해서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높다. 뭐 소셜 활동들을 어느 정도 해서 온라인 또 소셜 마케팅에 대한 그런 개념도 갖고 있다. 오, 되게 좋은 강점들이네요. 약점은 자본금이 부족하다. 뭐 보통 나오는 거고요. 영농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많이 나오죠. 대출도 어느 정도 있다. 농촌의 지인이 부족하다. 농산물 마진이 낮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보통이고 3번은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고 4번까지 들어가고 5번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하는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전략적인 부분들을 구축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가보면 내 영농을 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청년지원 자금이 증가가 하고 있다. 뭐 사실이죠. 협동조합 증가하고 있고 지역 고령화 문제로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활용하는 부분이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농기계 활용 능력도 어느 정도 있다. 이게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상기온, 태풍 강화, 대기업 온라인 판매 강화, 그러니까 판매 강화가 되면서 이제 또 소농들은 또 힘들어지는 부분들 있죠.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 예. 이게 이렇게 보면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뭔가 계획을 세우기는 제가 얘기한 아까 전에 이제 전략을 갖고 하는 부분으로 가기는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입장과 강점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걸 좀 연결한다라고 하면 긍정적이 똑똑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고 부모님 기술 탁월하니까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지원자금 이런 지원자금은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농기업으로 가려면 결국 노동비, 인건비 쪽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걸고 뭔가를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마케팅은 돼 있지만 그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연결하는데 매칭이 좀 덜 되죠.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조금은 내 강점을 막 다 쓰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런 부분하고 사업적인 부분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하면 뭔가 좀 더 그림이 나올 수 있죠.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역량이 되는 분하고 역량이 좀 부족한 사람하고 바라보는 수가 다른 거예요. 수가. 예. 수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스와트 분석 우리 이현수 대표님 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성격이 좋아요. 진짜 성격 좋아요. 인간관계에 되게 탁월해요. 그리고 일을 하면 이제 좀 일중독자라는 하여튼 일을 되게 잘하려고 하는 중독은 모르겠고 하여튼 본인 얘기로는 그런 게 있고 소신이 있고 신념이 있고요. 매력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력 어필이 돼요. 그리고 선한 마음과 헌신적인 자발적인 적극성이 있었다. 예, 이게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여성이고 또 청년 지원자금, 여성 지원자금도 높고 그리고 뭐 선수교대 공동체 지원자금 확대 뭐 다 맞는 얘기죠. 약점으로 보면 성격이 이제 추진력이 좋다 보니까 또 그거의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걸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조언자가 좀 옆에 있으면 낫죠.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죠. 여러 가지로 뭐 자금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또 이 지금 임대농을 하는 입장에서 장애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단점으로는 거절을 좀 못한다는데 저는 이게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장점이 또 되기도 해요. 근데 일정 부분은 그러면서 사서 고생한다 뭐 그런 얘기랑 좀 연결이 될 수 있죠. 위협적인 요소 여기 시기질투 이제 들어갔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매력 발산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돼 있고 이 부분에서도 되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른 말로는 추진력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전문가들이나 누군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제대로 붙으면 뭔가 해낼 수 있고 시기질투 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좀 미리미리 좀 커버를 친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이런 성향들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고 아까 전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서류상으로는 그러니까 쓰는 걸로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안에서는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강점과 기회를 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한 뭔가 대농으로 갈 수 있다. 네, 부모님의 기술이 타가오고 활용하는 부분에서 노동력이 이제 내가 사람들 잘 다룬다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의
교감이 좋다든지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교감이 좋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면 이제 이게 이제 전략으로 해서 이쪽의 가능성이 되게 커지죠. 그리고 도시지인과 소셜을 통해 소통을 잘하고 등등 하락하는 부분에서 직거래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라는 거 맞는 얘기죠. 자금력이 부족하고 청년 지원 자금과 협동조합 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동조합하고 이게 전략이 될 수는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제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커버가 되느냐라는 또 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거 부분들도 쉽게 뭔가 그 보완하고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 부모님한테 봐보면서 온 것들이 좀 커요. 그래서 그게 쉬운 이 얘기가 이게 결국은 시행착오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무에서 좀 경험을 해본다든지 그런 게 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말로는 소리는 쉽지만 실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금력 부족하고 태풍 강화, 비니와 시세 확대는 자제를 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태풍이 저도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오히려 전라도보다는 경상도, 경상북도 쪽이 태풍이 그나마 덜 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 오는 대한민국에서 시설에서 가장 덜 피해받는 게 천안부터 해서 그 위쪽으로 여주 이천 이쪽이 가장 태풍이 덜 피해받는 데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하우스를 해서 태풍에 대한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가장 탁월하다고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스와트 분석 결과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함께 동행하는 5사람과 법인, 이제 이건 사례네요. 이현수 대표의 사례로는 법인을 설립해 사회적 농업을 벌리고 도시민과 농업인들을 사랑받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나가야 하는 거, 사회적 기업으로 정보를 수집한 후 가능한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사회적 사업이 가능한 것을 파악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멘토라고 하면 멘토고 기회라고 하면 기회고 이런 걸 자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하거든요, 주변에. 저희 희망갱단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하나, 우리는 고령의 이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라는 170만원짜리 사업으로 인해서 태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출발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노력, 헌신이 있었죠, 멤버들이.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는 아내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6명으로 해서 활동 1년차, 2년차 13명, 지금은 이제 되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누구의 헌신과 그런 부분 노력과 그런 제도, 저희도 그 170만원 참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170만원으로 처음에 뭉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계기가. 근데 그런 계기나 그런 자극들이 없으면 지금 우리 이현수 대표님도 이걸 계속해 나가는 거에서 눈앞에 급한 것들을 처리하다가 보면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4주차 시작하면서도 그 사례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으로 갈 수는 있고, 이 영역은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인데 라고. 근데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한번 나오면 제 도움 없이도 이걸 같이 이제 만들어 보는 걸 봤고, 여기서 또 이현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똑똑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안에서 자기가 이제 변형시켜가면서 또 절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길을 한번 보여주고 그 서류가 하나 생기면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 제일 좋은 건 또 그러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같이 만들어 가보고 스스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2주차 때 나왔던 그 이영석 교수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교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냥 한농대에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그 사업계획서 졸업 설계라는 걸 보면서 그걸 갖다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참고 수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덜 고생하면서 갈 수 있지만 그럼 완전히 내게 되는 게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본인이 그거에 대한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걸 하는 만큼 시간을 들이는 만큼 완전성 있게 사업계획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덜 고생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선배가 있으면 빠른 시간, 그러니까 좋은 코치나 좋은 스승이 있으면 덜 고생하면서 빨리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본인이 좀 느리게 살아가고 느리게 배우면서 그걸 내가 저력을 갖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걸 많이 가르친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150kg가 안 나오고,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이 근반이 안 되니까 그걸 못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축구 선수 손흥민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의 근간은 아버지의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학생일 때, 어린 청소년일 때 그 기본기를 다지는 거. 근데 거기에 나왔던 저도 이제 그 아버님에 대한 철학에 맞춰서 따라오던 부모님들의 급한 마음들, 그거 저도 공감하거든요. 주변에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근데 그 손흥민의 아버님은 그런 걸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손흥민이라는 친구를 그렇게 기본기부터 닦아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저도 제 방식대로 하는 거는 그게 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사업계획서 수업은 어떻게 보면 이영석 교수님 스타일의 사업계획서, 비즈니스 설계, 졸업 설계, 창업 설계라는 수업이 맞죠. 그게 제일 완벽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특히 저는 이제 2년차, 3년차 때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그래도 좀 정리해드리고 위험 요소들을 좀 빼주는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풀어가봐야죠. 그리고 또 정창농도 얘기하다 보면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이 마케팅 부분, STP, 그 다음에 4P, 이 부분을 집어 넣어 보는데, 이거를 저도 그렇게 완벽하게 해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창농들이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 한우라든지, 이제 양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이 별로 없으세요. 그 친구들은 이거에 대한, 왜냐하면, 가락동이라 이제 큰 업체에다가 그냥 도매로 넘기는 수준으로 끝내니까 그 고민 좀 덜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영역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따로 해야 돼요, 수업을. 그러고 나서 그거에서 묻어져 나오는 걸 갖고 이거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가 정말 또 오랜 시간 또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내공을 또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고, 그 부분이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영역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좀 이 STP 같은 경우도 그 경영 용어로 그 사업계획서 쓸 때 많이 나오는 단어고, 4P 역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마케터들도 되게 그 실적을 만드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거마다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참 어려워요, 이 영역들이. 근데 이 영역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안에 정말 진솔하게 실질적인 걸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서류적인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짧은 시간 안에 끝낼 때는 특히 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차별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냐, 그 목표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돈을 어떻게 써서 무엇을 또 해낼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1년차부터 4년차까지를 계획을 세워봐요. 그러면서 투자할 것들 위주로, 투자하는 거 위주로 이제 써보는데, 지금 이제 이영석 교수님의 이제 기본,
그러면 이제 투자 계획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였던 영농 계획은 여기는 빠져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좀 못 집어넣고, 그것도 디테일하게 해서 가는 게 맞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또, 그거는 빠뜨리고, 투자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사업계획 안에 이제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시기별로 언제 이제 이런 것들을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부담 없이 이제 옮겨 적어 보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의 9월 달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첫해 이제 10월 달부터 계획이 이제 잡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들만 좀 뽑아가 보면서 그 비용들을 자부담할 거냐, 대출할 거냐, 아니면 지원을 받을 것이냐,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얼마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정타예요. 이 결정타. 그러니까 이영석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 50페이지 작성하는 거를 뭐 3학년 내내 수업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를 4시간 안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저는 일단 대출이 현황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출이 현재 없으면 00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앞으로 대출 받을 것들이 계획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올해 농사를 지으면 매출은 어느 정도 되고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당신 계획으로는 내년에 어떻게 갈 수 있고, 이제 이것도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이 순이익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활비와 운전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차면 100만원씩 1200만원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빠졌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로 가는 건데, 사실 순이익에서 생활비하고 운전자금하고 이런 것들은 이 부분에다가 또, 근데 여기 가족이 없이 혼자 사니까 높지 않으니까 그 금액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투자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부담을 이제 800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꺾인 거고, 빠진 부분이 있고요. 외부 조달액이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적용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대출이 들어간 거죠. 예. 그 다음에 내 돈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동안에 버는 돈에서 그 부분을 또 빼고 다음 년에다 적용하는 거죠. 예. 흐름은 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더 찾아보고 그걸 견적서를 집어넣고 그거에 대한 이제 더 디테일하게 가려고 하면, 예. 이제 이영석 교수님의 사업계획서 쪽으로 자꾸 더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제가 이걸 하면서도 그분이 발표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태클도 걸기도 하고, 이 돈 벌 수 있냐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이 정도 벌어서 되겠느냐고.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소득이 세게 잡힌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능력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뭔가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네, 이것들을. 근데 이거를 너무 또 낮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낮게 잡으면 또 생활비하고 이런저런 거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또 뭐를 계획을 해야 하고 뭐를 집어 넣어야 하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보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또 정리가 되는 거죠. 농촌 자원에서는 지금 이제 충남은 이게 작년 8월 달 거였는데 올해 2021년도 초 거가 이게 또 떴고, 이거 플러스 몇 가지 더 떴어요. 그거는 여기 대한 자료는 제 블로그에서도 올려져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안 올렸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건 6차 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창업할 때는 2억까지, 5천에서 2억까지 20% 자부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성이라고 하면 이제 한 번 받았는데 더 도와줄 때는 이제 15억까지도, 예, 이거를 정말 여기가 잘 해내고 있고 칭찬을 받고 뭔가 한다라고 하면,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좋아하는 체험장, 농가 카페, 그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고 5억까지 해서 자부담 20%로. 이거는 거대한 거고. 그 다음에 올해 거 보면 이게 여기에, 뭐죠? 간편조리식. 그게 또 들어갔어요. 네. 충남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충남하고 도마다 이게 다르죠. 지원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충남은 이런 거 있지만 경북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있고 전라도는 또 다른 방법의 그런 또 사업들이 있죠. 근데 이거 여기 충남만 있나요? 이거는 농림수산식품 부의 예비사회적 기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 인건비 지원 사업이죠. 선정이 돼버리면.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금 이제 2년차, 3년차 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년차 때는 100%, 2년차 때는 10% 자부담. 최저 시급으로 8시간씩 하면 15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나오는 거죠. 사업계획서가 받고. 이것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경쟁이 있고 그 경쟁에서 선정이 되면 나오는 돈이고 또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선착순 좀 느낌도 살짝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성이라든 이런 걸 인정을 받아야지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의 의지가 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5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보령이 따내는 케이스를 보면서 우아하면서 했는데 올해 2021년도도 이걸 실행을 했는데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땡기는 사업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농가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그 시군에서 청년들이 뭔가를 하는 거를 인정을 받고 있으면 시에서 군에서 너 니네 단체에서 이걸 한번 운영을 해볼래? 이게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보령은 이제 그런 식으로 패턴으로 지정이 돼서 원산도에 원산도 창고가 이 사업비를 갖고 5억 갖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 작년에 8월 27일에 떴던 건데 아까 전에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청년 자금들이 늘어나요. 근데 농업인이면서도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이현수 대표한테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이렇게 되고 또 칭찬받고 탁월하게 능력 있으면 생기죠, 기회가. 근데 아까 전 농림부 거는 100%였고 그다음에 충남이나 이런 거는 한 20% 자부담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맞아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5번째 강의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비즈니스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청년들한테 희망을 꺾는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적인 역량을 준비가 됐을 때 지원자금도 건드리는 게 맞고 또 자금도 20% 자부담하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플러스 그걸 버팅길 수 있는 또 비용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직 꼼꼼함이 아직 제 기준만큼 못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의지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도 페북에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20대 때하고 30대하고 40대 때가, 그러니까 30대 이후가 입장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저도 참 와닿고요. 더 절실해지고 간절해지고 더 철두철미해지는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선택을 좀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어린 나이 때는
정말 더 조심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돈이라는 게 쉽게 벌 일이 아니거든요. 가장 간단한 걸로 기농했다 역기농 당하잖아요. 돈 집부터 사고 좀 더 보여주는 것 식으로 했다가 돈 버는 거에 신경 안 썼다가 신경을 좀 덜 쓰고 그 돈을 먼저 썼다가 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안 당하시려면 이런 사업계획서에 대한 좀 더 투자, 더 철두철미하게 매달리면서 이거를 좀 완성도 있게 하는 게 그런 걸 좀 더 방지하고 그런 비용이 낭비될 거를 줄이죠. 그러면 그만큼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청창농, 우리 이제 젊은 청년 농업인들 앞으로 도전할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고요. 겨울방학 동안에 참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창농, 우리 청년 농업인들 파이팅! 어디였어?